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이 여정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씨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자기의심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사명으로 이끄는 숨겨진 지도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왔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억누르고 부정해왔던 당신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숨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인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그림자 이론에 대해 깊이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이나 학문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심오한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림자 속에 어떻게 당신의 진정한 사명과 잠재력, 그리고 궁극적인 자유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아마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통찰이 될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무의식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부끄럽다고 여기는 모든 성격적 특성, 욕망, 그리고 우리 인격의 모든 어두운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그림자 속에 우리의 가장 위대한 강점의 씨앗이 담겨 있으며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청사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특정 생각이나 행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애써 외면하려 합니까? 또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특성에 대해 유난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 내면에 비밀스럽게 존재하고 있음을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당신 자신의 그림자의 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융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모든 짜증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둠이나 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처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기 너무 두렵거나 부끄러워서 스스로 깊숙이 묻어버린 거대한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당신의 삶을 성찰해 보십시오. 타인에게 혹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기려고 애쓰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실패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분노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질투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현실적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며 억눌러온 어떤 열정이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점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는데 이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미지의 영역으로 기꺼이 발을 내디디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융은 개성화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가면, 즉 페르소나를 넘어
빛과 그림자 모두를 포함한 완전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장은 그림자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뜻하게 껴안는 데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신화 속 영웅들은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겪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는 외부의 괴물들과 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결함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 또한 진정한 제다이가 되기 전에 자기 안에 존재하는 어둠의 유혹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심리적 여정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도망쳐왔던 자신의 일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물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융의 철학은 우리에게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안내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꿈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습니까? 혹은 특정 아이디어나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과 소통하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와 함께하는 작업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반응이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느껴질 때 그 순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강렬한 감정들은 종종 당신이 숨겨온 자신의 일면을 가리키는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알아차렸다면 다음 단계는 수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하거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판단 없이 당신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당신의 결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위한 도구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껴안음으로써 당신은 얼마나 더 진실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그림자를 식별하고 통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어둠처럼 느껴졌던 것을 어떻게 빛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통합의 과정이 어떻게 당신을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탐험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심오한 통찰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그림자를 이해하는 지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운명을 향한 안내자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자라는 신비로운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사명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보이는 감정적 반응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정이 폭발한 후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응했을까 하고 의아해한 적이 있습니까?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종종 당신의 그림자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림자는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융은 그 원인이 그림자의 무의식적 본성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 측면을 더 많이 부정하고 억누를수록 역설적으로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물속으로 비치볼을 억지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더 강한 힘으로 누를수록
손을 놓았을 때 더 격렬하게 수면 위로 튀어오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숨겨진 부분을 수면 위로 가져와 그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더 큰 주도권을 갖게 될까요? 얼마나 더 자유로워질까요? 그림자 작업의 가장 흥미로운 예 중 하나는 투사라는 개념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할 때 종종 그 특성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들에게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내면의 무능함이나 열등감과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유독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당신이 불안감을 느끼는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기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유독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반응은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나는 나의 어떤 그림자를 저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는가? 이것은 자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투사는 당신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아와 의식의 비달애로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림자가 우리의 사명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구해 봅시다. 종종 우리가 억누르는 우리 자신의 일부는 우리의 고유한 재능이나 열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사람은 이 억압된 측면을 포용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평생의 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융은 사명이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하는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화의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탐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존의 가정에 도전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나는 어떤 내 모습이 용납될 수 없다고 배워왔는가? 비현실적이거나 가치 없다고 느껴서 포기해버린 열정이나 꿈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보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림자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었을 때 무엇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스스로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림자 작업을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일기 쓰기입니다. 융 자신도 방대한 양의 일기를 기록하며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그는 종종 환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기록하도록 격려했는데 꿈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직통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 상징, 혹은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무의식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에 변혁적인 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어두운 색을 사용하기를 거부합니다. 그의 그림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깊이와 대비가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포용할 때 우리는 빛과 어둠이라는 모든 스펙트럼의 색을 사용하여 걸작을 창조하는 예술가와 같아집니다. 통합이란 모든 어두운 충동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측면들을 당신의 인간성의 일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용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웁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이 공유된 경험은 우리를 깊은 차원에서 연결해줍니다. 그림자를 포용하는 여정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자기 성장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에 대한 명확성을 얻고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끼며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단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융은 우리의 개성화가 인류 경험에 공유된 저장소인 집단 무의식에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고양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융의 철학의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 그림자 작업의 통찰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강력한 시작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통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과 행동 사이의 다리이며 당신의 숨겨진 측면들을 당신 존재의 직물 속으로 엮어 넣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 중 하나는 급진적인 자기 정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터나 변명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질투를 느껴. 혹은 그래,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판단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기 정직은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 관한 것입니다. 어수선한 방을 청소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 방이 어지럽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공간을 정리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그림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 이 연습을 시작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당신의 감정적 기폭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음의 분노, 두려움 또는 심지어 과도한 감탄과 같은 강한 반응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 상황은 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내가 이 사람이나 사건에 투영하고 있는 내 자신의 일부가 있는가? 예를 들어 지나치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누군가에게 짜증이 난다면 이 짜증이 혹시 불안감을 느끼는 당신 자신의 일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그들의 자신감이 당신이 억눌러온 특성, 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당신 자신의 욕망을 상기시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 탐구 과정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난이나 방어 기제로 후퇴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감정적 기폭제는 더 깊은 자기 인식을 향한 문입니다. 그림자의 측면들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대화입니다. 융은 종종 환자들에게 그림자를 마치 별개의 인격체인 것처럼 대화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숨겨진 부분들을 외부화하고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 앉아 질문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는 왜 그렇게 느끼니? 너는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니?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이 대화는 일기쓰기, 명상 또는 시각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그림자가 보여지고 들려진다고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툰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하거나 인도하려고 노력해온 당신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수년간 지니고 온 두려움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당신이 억눌러온 특성이 사실은 발휘되기를 기다리는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통합이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봅시다. 그림자는 당신의 내면 세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형성합니다. 종종 당신 그림자의 해결되지 않은 측면들은 관계에서 갈등이나 긴장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문제로 누군가와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의 관계에서 특정 패턴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같은 유형의 파트너에게 끌리거나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과 같은 패턴 말입니다. 융은 관계가 우리의 무의식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 의해 감정적으로 자극받을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이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 공명하는 특성이나 행동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학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갈등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당신의 관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개성화 여정에서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 많이 통합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에 대해 더 많은 연민과 이해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내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깨달음은 더 깊고 진정한 연결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진정한 자신을 향한 여정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어둠 속에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빛, 즉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과 사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빛,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이 여정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씨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자기의심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사명으로 이끄는 숨겨진 지도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왔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억누르고 부정해왔던 당신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숨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인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그림자 이론에 대해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이나 학문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심오한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림자 속에 어떻게 당신의 진정한 사명과 잠재력, 그리고 궁극적인 자유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아마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통찰이 될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무의식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부끄럽다고 여기는 모든 성격적 특성, 욕망,
그리고 우리 인격의 모든 어두운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그림자 속에 우리의 가장 위대한 강점의 씨앗이 담겨 있으며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청사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특정 생각이나 행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애써 외면하려 합니까? 또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특성에 대해 유난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 내면에 비밀스럽게 존재하고 있음을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당신 자신의 그림자의 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융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모든 짜증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둠이나 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처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기 너무 두렵거나 부끄러워서 스스로 깊숙이 묻어버린 거대한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당신의 삶을 성찰해 보십시오. 타인에게 혹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기려고 애쓰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실패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분노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질투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현실적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며 억눌러온 어떤 열정이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점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는데 이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미지의 영역으로 기꺼이 발을 내디디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융은 개성화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가면, 즉 페르소나를 넘어 빛과 그림자 모두를 포함한 완전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장은 그림자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뜻하게 껴안는 데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신화 속 영웅들은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겪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는 외부의 괴물들과 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결함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 또한 진정한 제다이가 되기 전에 자기 안에 존재하는 어둠의 유혹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심리적 여정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도망쳐왔던 자신의 일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물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융의 철학은 우리에게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안내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꿈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습니까? 혹은 특정 아이디어나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과 소통하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와 함께하는 작업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반응이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느껴질 때 그 순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강렬한 감정들은 종종 당신이 숨겨온 자신의 일면을 가리키는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알아차렸다면 다음 단계는 수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하거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판단 없이 당신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당신의 결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위한 도구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껴안음으로써 당신은 얼마나 더 진실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그림자를 식별하고 통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어둠처럼 느껴졌던 것을 어떻게 빛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통합의 과정이 어떻게 당신을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탐험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심오한 통찰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그림자를 이해하는 지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운명을 향한 안내자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자라는 신비로운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사명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보이는 감정적 반응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정이 폭발한 후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응했을까 하고 의아해한 적이 있습니까?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종종 당신의 그림자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림자는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융은 그 원인이 그림자의 무의식적 본성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 측면을 더 많이 부정하고 억누를수록 역설적으로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물속으로 비치볼을 억지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더 강한 힘으로 누를수록 손을 놓았을 때 더 격렬하게 수면 위로 튀어오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숨겨진 부분을 수면 위로 가져와 그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더 큰 주도권을 갖게 될까요? 얼마나 더 자유로워질까요? 그림자 작업의 가장 흥미로운 예 중 하나는 투사라는 개념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할 때 종종 그 특성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들에게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내면의 무능함이나 열등감과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유독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당신이 불안감을 느끼는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기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유독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반응은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나는 나의 어떤 그림자를 저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는가? 이것은 자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투사는 당신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아와 의식의 비다래로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림자가 우리의 사명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구해 봅시다. 종종 우리가 억누르는 우리 자신의 일부는
우리의 고유한 재능이나 열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사람은 이 억압된 측면을 포용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평생의 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융은 사명이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하는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화의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탐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존의 가정에 도전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나는 어떤 내 모습이 용납될 수 없다고 배워왔는가? 비현실적이거나 가치 없다고 느껴서 포기해버린 열정이나 꿈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보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림자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었을 때 무엇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스스로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림자 작업을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일기 쓰기입니다. 융 자신도 방대한 양의 일기를 기록하며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그는 종종 환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기록하도록 격려했는데 꿈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직통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 상징, 혹은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무의식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의 변혁적인 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어두운 색을 사용하기를 거부합니다. 그의 그림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깊이와 대비가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포용할 때 우리는 빛과 어둠이라는 모든 스펙트럼의 색을 사용하여 걸작을 창조하는 예술가와 같아집니다. 통합이란 모든 어두운 충동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측면들을 당신의 인간성의 일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용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웁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이 공유된 경험은 우리를 깊은 차원에서 연결해줍니다. 그림자를 포용하는 여정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자기 성장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에 대한 명확성을 얻고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끼며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단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융은 우리의 개성화가 인류 경험에 공유된 저장소인 집단 무의식에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고양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융의 철학의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 그림자 작업의 통찰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강력한 시작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통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과 행동 사이의 다리이며 당신의 숨겨진 측면들을 당신 존재의 직물 속으로 엮어 넣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 중 하나는 급진적인 자기 정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터나 변명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질투를 느껴. 혹은 그래,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판단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기 정직은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 관한 것입니다. 어수선한 방을 청소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 방이 어지럽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공간을 정리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그림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 이 연습을 시작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당신의 감정적 기폭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음의 분노, 두려움 또는 심지어 과도한 감탄과 같은 강한 반응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 상황은 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내가 이 사람이나 사건에 투영하고 있는 내 자신의 일부가 있는가? 예를 들어 지나치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누군가에게 짜증이 난다면 이 짜증이 혹시 불안감을 느끼는 당신 자신의 일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그들의 자신감이 당신이 억눌러온 특성, 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당신 자신의 욕망을 상기시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 탐구 과정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난이나 방어 기제로 후퇴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감정적 기폭제는 더 깊은 자기 인식을 향한 문입니다. 그림자의 측면들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대화입니다. 융은 종종 환자들에게 그림자를 마치 별개의 인격체인 것처럼 대화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숨겨진 부분들을 외부화하고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 앉아 질문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는 왜 그렇게 느끼니? 너는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니?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이 대화는 일기 쓰기, 명상 또는 시각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그림자가 보여지고 들려진다고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툰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하거나 인도하려고 노력해온 당신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수년간 지니고 온 두려움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당신이 억눌러온 특성이 사실은 발휘되기를 기다리는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통합이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봅시다. 그림자는 당신의 내면 세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형성합니다. 종종 당신 그림자에 해결되지 않은 측면들은 관계에서 갈등이나 긴장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문제로 누군가와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의 관계에서 특정 패턴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같은 유형의 파트너에게 끌리거나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과 같은 패턴 말입니다. 융은 관계가 우리의 무의식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 의해 감정적으로 자극받을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이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 공명하는 특성이나 행동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학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갈등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당신의 관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개성화 여정에서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 많이 통합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에 대해
더 많은 연민과 이해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내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깨달음은 더 깊고 진정한 연결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진정한 자신을 향한 여정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어둠 속에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빛, 즉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과 사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빛,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이 여정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씨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자기의심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사명으로 이끄는 숨겨진 지도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왔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억누르고 부정해왔던 당신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숨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인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그림자 이론에 대해 깊이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이나 학문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심오한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림자 속에 어떻게 당신의 진정한 사명과 잠재력, 그리고 궁극적인 자유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아마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통찰이 될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무의식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부끄럽다고 여기는 모든 성격적 특성, 욕망, 그리고 우리 인격의 모든 어두운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그림자 속에 우리의 가장 위대한 강점의 씨앗이 담겨 있으며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청사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특정 생각이나 행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애써 외면하려 합니까? 또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특성에 대해 유난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 내면에 비밀스럽게 존재하고 있음을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당신 자신의 그림자의 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융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모든 짜증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둠이나 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처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기 너무 두렵거나 부끄러워서 스스로 깊숙이 묻어버린 거대한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당신의 삶을 성찰해 보십시오. 타인에게 혹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기려고 애쓰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실패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분노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질투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현실적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며 억눌러온 어떤 열정이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점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는데 이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미지의 영역으로 기꺼이 발을 내디디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융은 개성화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가면, 즉 페르소나를 넘어 빛과 그림자 모두를 포함한 완전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장은 그림자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뜻하게 껴안는 데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신화 속 영웅들은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겪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는 외부의 괴물들과 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결함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 또한 진정한 제다이가 되기 전에 자기 안에 존재하는 어둠의 유혹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심리적 여정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도망쳐왔던 자신의 일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물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융의 철학은 우리에게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안내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꿈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습니까? 혹은 특정 아이디어나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과 소통하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와 함께하는 작업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반응이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느껴질 때 그 순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강렬한 감정들은 종종 당신이 숨겨온 자신의 일면을 가리키는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알아차렸다면 다음 단계는 수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하거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판단 없이 당신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당신의 결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위한 도구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껴안음으로써 당신은 얼마나 더 진실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그림자를 식별하고 통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어둠처럼 느껴졌던 것을 어떻게 빛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통합의 과정이 어떻게 당신을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탐험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심오한 통찰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그림자를 이해하는 지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운명을 향한 안내자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자라는 신비로운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사명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보이는 감정적 반응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정이 폭발한 후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응했을까 하고 의아해한 적이 있습니까?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종종 당신의 그림자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림자는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융은 그 원인이 그림자의 무의식적 본성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 측면을 더 많이 부정하고 억누를수록 역설적으로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물속으로 비치볼을 억지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더 강한 힘으로 누를수록 손을 놓았을 때 더 격렬하게 수면 위로 튀어오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숨겨진 부분을 수면 위로 가져와 그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더 큰 주도권을 갖게 될까요? 얼마나 더 자유로워질까요? 그림자 작업의 가장 흥미로운 예 중 하나는 투사라는 개념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할 때 종종 그 특성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들에게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내면의 무능함이나 열등감과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유독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당신이 불안감을 느끼는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기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유독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반응은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나는 나의 어떤 그림자를 저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는가? 이것은 자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투사는 당신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아와 의식의 비달애로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림자가 우리의 사명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구해 봅시다. 종종 우리가 억누르는 우리 자신의 일부는 우리의 고유한 재능이나 열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사람은 이 억압된 측면을 포용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평생의 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융은 사명이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하는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화의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탐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존의 가정에 도전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나는 어떤 내 모습이 용납될 수 없다고 배워왔는가? 비현실적이거나 가치 없다고 느껴서 포기해버린 열정이나 꿈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보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림자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었을 때 무엇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스스로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림자 작업을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일기 쓰기입니다. 융 자신도 방대한 양의 일기를 기록하며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그는 종종 환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기록하도록 격려했는데 꿈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직통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 상징, 혹은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무의식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의 변혁적인 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어두운 색을 사용하기를 거부합니다. 그의 그림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깊이와 대비가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포용할 때 우리는 빛과 어둠이라는 모든 스펙트럼의 색을 사용하여 걸작을 창조하는 예술가와 같아집니다. 통합이란 모든 어두운 충동에 따라 행동하거나